네. 이번 2023년 트리플 AI에서 발표했던 저희 이 논문을 한번 이제 리뷰해서 준비를 발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 연구는 이제 저와 이렇게 이경복 학생하고 우리 저의 박사과정 지도 교수님인 우리 조명희 교수님과 같이 이렇게 진행한 연구인데요. 어 이 연구가 쪼끔 좀 리젝을 많이 받다가 고생 끝에 이제 억셉이 됐는데요. 근데 이제 그만큼 그러니까 왜 이게 계속 리젝을 당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해 보면서 느꼈던 게 이게 너무 결과가 이게 너무 좋아서 믿기가 어려운 약간 그런 면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이 믿게 정말 이게 맞다는 거를 이렇게 알려주는 과정이 좀 많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아마 한번 보시면서 정말 이 결과가 얼마나 좋은지 한번 이제 보게 되실 텐데 한번 제가 여기 좋은 결과를 한번 보시고 또 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고 또 이제 보안이 여기 오신 분들 중에 회사에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혹시 더 이렇게 응용 면에서도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얼마든지 또 이메일로 제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발표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이제 개요는 이렇고요. 제가 이 논문에서 푼 contextual bandit problem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것을 이제 소개해 드리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기존의 방법과 다르게 어떻게 풀었는지를 이제 2 장에서 설명해 드리고 3 장에서는 이제 실험 결과를 보여 드리고요. 4 장에서 이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contextual bandit 알고리즘은 사실 이제 스포티파이나 넷플릭스 또 야후, 마이크로소프트 등 회사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알고리즘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뉴스 추천 알고리즘이나 A/B 테스팅이나 또 이 모바일 헬스케어 시스템, 또 웹페이지 애드버타이즈먼트, 또 이 네트워크 라우팅 등 아주 이 응용 분야가 많은데요. 왜 이 문제가 이렇게 응용 분야가 많을까? 그 문제를 제가 간단한 예시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위에 4 개의 광고가 있는데요. 이 사용자의 랩탑에 적절한 광고를 띄워서 이 사용자로 하여금 물건을 사게 만드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이제 알고리즘의 입장에서 이 사용자에게 어떤 광고를 추천해 줄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처음에는 이 사용자가 뭘 좋아하는지를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아무거나 하나 이렇게 보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컨텍스트라는 것은 이 광고가 뭐 이제 스포츠 기사일 수 있고 게임 기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쇼핑 기사일 수 있는데 그 광고의 내용을 이렇게 컨텍스트 어떤 벡터로 이렇게 인베드 시켜서 표현한 어떤 벡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4 개의 컨텍스트 중에서 첫 번째 라운드에 이제 첫 번째 컨텍스트를 이렇게 광고에 띄워 줍니다. 근데 이 사용자가 클릭을 하지 않아요. 무반응이라서 이제 리워드가 0 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또 다시 한번 이제 두 번째 결정 포인트에서는 두 번째 이 광고를 주지만 여전히 사용자는 아무런 반응이 없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반응이 없다는 거를 통해서 이 알고리즘이 점점 이 컨텍스트와 사용자의 반응 사이에 피드백 사이에 관계를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씩 학습을 하다 보면은 드디어 사용자가 뭘 좋아할 것인가를 알고 이렇게 첫 번째 광고를 줄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첫 번째를 다시 주니까 이렇게 클릭을 얻어내는 그래서 리워드 1 이라는 피드백을 얻게 되었습니다. 네. 이 문제의 좀 어떤 특징들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 매 라운드 결정해야 되는 순간마다 알고리즘은 모든 선택지의 컨텍스트 이 내용 정보를 이제 모든 정보를 이제 관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는 그 이 이 알고리즘이 받게 될 보상하고 어떤 특정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컨텍스트는 보상이 클 것이고 어떤 컨텍스트는 보상이 작을 것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수집한 자료가 아예 없기 때문에 어떤 컨텍스트가 이 리워드를 크게 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이 컨텍스트와 보상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찾아내야 되는 소위 exploration 단계가 있고요.
또 너무 이렇게 exploration만 하다 보면은 이 아까 앞의 예에서 이 사용자가 굉장히 짜증이 나겠죠. 계속 이상한 것만 자꾸 띄워 주니까요. 그래서 또 적절하게 보상을 따낼 수 있는 그런 선택지도 줘야 되는 exploitation 과정도 필요합니다. 이 문제가 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exploration하고 이 exploitation 단계를 서로 이렇게 트레이드 오프가 있습니다. 너무 exploration만 하다 보면 exploitation이 안 되고 또 반대의 경우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자료가 처음에 없기 때문에 이 어려운 문제가 이렇게 이 문제를 푸는 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앞에 상황에서도 봤듯이 이제 굉장히 많은 상황에 이제 응용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그 밴딧 프로블럼의 소개를 마쳤고요. 이 밴딧 프로블럼 중에서 generalized linear contextual bandit이라는 이제 문제를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이제 포멀하게 좀 소개를 드리면 이 xit를 그 D 이제 차원의 벡터 그 내용 컨텍스트로 이제 정의를 하고요. i 번째와 t 번째 이게 매 라운드마다 이 x도 새로 업데이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i 번째 t를 xdit라고 쓰고요. 이제 i 번째 arm을 선택했을 때 그 reward y는 그 이제 지수적 분포라고 하죠. 이 지수적 분포에서 이제 그 생성된다고 이제 가정을 합니다. 이 지수적 분포에는 이제 대표적인 예로 이제 베르노이 분포나 뭐 포화성 분포나 이제 여러 이제 꽤 많은 분포를 이제 포함하고 있고요. 보시면 이 y에 그 기대값을 취하면은 이 b라는 함수의 미분의 그 선형의 미분 함수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미분된 비함수를 뮤라고 이렇게 이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한 선형 정도가 아니라 어떤 뮤라는 함수가 생겨서 좀 더 일반화 선형 모형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럴 때 이제 그 매 라운드마다 알고리즘이 n 개의 선택지 중에서 A를 선택하는데 그럼 이 A에 해당하는 보상을 받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자주 쓰이는 표현이 라운드 T에서 선택을 하기 직전에 총 이 알고리즘이 관측할 수 있는 데이터, 자기가 뭘 선택했는지, 뭐 어떤 정보들이 있었는지, 또 어떤 보상을 받았는지, 또 그리고 현재 T 번째 라운드의 이제 그 컨텍스트들 해서 선택 직전에 그 관측할 수 있는 정보들을 HT라고 이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 세팅에서 목적은 결국 어 이제 보상을 많이 따는 거겠죠. 근데 이거를 좀 더 이제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regret이라는 이제 후회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이제 후회를 최소화하는 문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n 개의 선택지 중에서 그 평균 보상이 가장 큰 arm이 한 개는 있겠죠. 그래서 그 한 개를 AT라고 정의하면은 이 regret은 그 최선의 선택과 실제 선택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걸 선택했으면 후회가 없었을 텐데 실제는 이걸 선택했기 때문에 그만큼 후회가 발생한다 해서 이 후회를 이렇게 regret으로 정의합니다. 차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대문자 T 라운드만큼의 후회를 전부 합쳐서 이 RT를 최소화하는 것이 이 Generalized Linear Contextual Band Problem의 목적입니다. 이 regret bound를 보통 바운드 할 때 그 대문자 T 얼마만큼 결정했었는지 그리고 선택지의 개수, 이제 정보의 컨텍스트의 차원, 그리고 이 어 평균 함수의 미분의 하한 이 네 가지가 보통 이 regret bound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최근 나온 결과들을 보면요. 이 GLB 문제에서 이 카파가 이렇게 나오고 D가 3분의 2 승이고 이제 스퀘어 루트 T 이런 결과가 처음 2017년도에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게 텀슨 샘플링이라는 알고리즘의 이제 결과고 또 이제 UCB라고 불리는 이제 알고리즘의 결과가 이렇게 나왔고요. 또 좀 더 이제 개발이 돼서 이게 숲 로지스틱이라는 알고리즘 이렇게 D에 대해서 차원이 더 줄어들고 이 카파에 대해서도 이제 의존하지 않는 이렇게 방식으로 점점 이렇게 개선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숲 로지스틱이라는 알고리즘이
가장 최고로 좋은 후회 상한을 기록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이 알고리즘에 이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뒤에서 좀 자세히 볼 수 있겠지만 이 알고리즘은 관측한 그 정보와 보상 몇 개를 버려 버립니다. 그걸 쓰지 않고 일부러 버리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좋은데요. 실제 이 알고리즘을 돌려보면은 후회가 이 값이 그 성능이 되게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밴딧 이 학계에서 정말 이렇게 프랙티컬하면서도 이론적으로 좋은 그런 이 밴딧 알고리즘을 개발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질문이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었는데요. 그래서 이 논문이 이제 드디어 이제 그 질문을 이렇게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 GLB 알고리즘 중에 아까 수블림 로지스처럼 이 정보의 차원의 이렇게 그 선형으로 증가하지 않으면서 이 자료를 버리지 않는 정말 프랙티컬한 그런 알고리즘을 개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이제 저희가 이 DDR 더블 더블 로버스트 에스티메이터라는 추정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개발한 이 방법론을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앞에서 봤듯이 이 컨텍스트는 X는 저희가 모든 선택지에 대해서 다 이렇게 관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피드백이라 그러죠. 특히 리워드는 내가 첫 번째를 선택했으면 첫 번째만 알고 나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통 자료 구조를 이제 띠고 있는데요. 기존 방법론들은 어떻게 했냐면 선택하지 않은 X들은 다 버려 버립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제 Y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쓸모가 없어서 그들을 버리고 요것들만 가지고 이제 보상을 이렇게 추정을 해 왔습니다. 근데 이 아까 이론적으로 제일 좋았던 이 숲 로지스틱을 보면요. 얘는 문제가 뭐냐면 지금 아까 앞에 거랑 차이가 뭐냐면 이 중간에 있는 이 X의 Y까지도 같이 버려 버리는, 선택을 했고 관측을 했는데도 버려 버리는데, 왜냐하면 이걸 버림으로써 첫 번째와 나중에 네 번째 사이에 어떤 통계적인 그 독립성, 인디펜던스를 얻어 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좀 이론적으로 좋게는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자료를 안 써 버리면 성능이 굉장히 안 좋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할 때 이제 저희는 어떤 방법을 썼냐면 관측되지 않은 이 보상을 어떤 y라는 다른 어떤 값으로 이렇게 채워서 그 보상을 추정하는 방법론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이렇게 물음표였던 이 보상들을 이렇게 어떻게든 채워 가지고 다 이렇게 자료를 쓸 수 있으면 굳이 중간에 자료를 버리지 않고도 이렇게 어떤 통계적인 좋은 성질들을 가지고 좋은 어떤 이론적인 결과를 내면서 동시에 실용적인 어떤 결과도 좋은 결과 실용적으로 좋은 결과도 얻을 수 있겠죠. 어 그래서 이 실제로 통계 분야 중에서 미싱 데이터, 즉 결측 자료라는 그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분야에서 쓸 수 있는 테크닉들을 이제 이 물음표를 채우는 데에 이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방법론 중에 그 더블리 로버스트 메서드, DR 메서드를 이렇게 그 DR 메서드를 이제 찾아왔는데요. 실제 이제 2021년도 페이퍼 중에 이 DR 메서드를 써서 그 톰슨 샘플링의 이 D의 3분의 2 승을 D로 줄여서 한 10년 만에 이제 풀리지 않았던 문제를 해결한 이제 그런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먼저 좀 자세히 보면은 이 T번째 라운드에 I번째를 선택할 확률을 파이 IT라고 이제 이렇게 썼을 때 이 2021년도 연구는 어떻게 했냐면 이 Y를 이렇게 이제 채웠습니다. 이러한 선택으로. 이 공식을 좀 직관적으로 보시면 즉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 I 번째에 대해서 내가 만약 I 번째를 선택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0 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선택하지 않은 데는 그냥 내 어떤 추정량 imputation estimator 하나를 가지고 그냥 대충 메꿔 버립니다. 그 평균 값을 이제 메꾸고 그리고 내가 만약 I번째를 선택했다면 그냥 이 관측된 보상을 넣는 것이 아니라 이거와 내가 사용했던 이 imputation estimator의 값하고 이 y를 약간 보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냥 이 Y만 딱 넣어 버리면 이게 그 바이어스가 생겨서 이제 통계적으로 약간 쪼끔 이렇게 성질도 좋지 않고 실제적으로도 이렇게 좀 값이 치우쳐서 나오는 결과를 가져오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보정할 수 있는 그 미싱 데이터의 어떤 기법을 사용해서 Y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근데 이거를 보시면 이 y의 이 기대값을 취하면 이 부분이 이제 다시 파이가 되고 이 부분도 파이가 돼 가지고 이렇게 이 부분은 이제 빵이 되고요. 이 부분은 1이 돼서 이제 관측되지 않은 보상의 그 평균까지도 이렇게 보상이 이제 평균이 나오는데 이게 선택한 애들만이 아니라 선택하지 않은 애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y가 1 부터 n까지 다 이 y가 정의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그 보상의 그 불편 추정량들을 다 이렇게 얻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 그 공식을 이제 쓰고 2021 년도에 이제 쓰고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문제는 여기서 이제 아까 그러면 여기 이 베이타 체크 이 부분을 뭘로 넣을 것이냐 그 부분이 아직 연구가 다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냥 바운티드 에스티메이터 그냥 norm이 바운드되어 있는 거 쓰면 된다. 그리고 이제 그건 GLM도 아니고 그냥 리니어 정도에 이제 그쳤고요. 그래서 뭔가 좀 이 베이타 체크를 좀 더 뭔가 이렇게 좋은 걸 써서 이 후회 상한을 더 좋게 만들 수는 없을까. 그래서 저희는 이 베이타 체크를 그냥 아무나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바운드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좀 어느 정도로 수렴하고 있는 좋은 임퓨테이션 에스티메이터를 쓰면 더 좋은 결과를 2021 년도보다 이 페이퍼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까 앞에서 2021 년도에는 이게 D였는데 이제 이번 이 페이퍼에서는 이게 그 스퀘어 루트 D만큼 더 없어져서 스퀘어 루트 D까지 내리는 이제 그런 결과를 이제 얻게 되었습니다. 이 이제 DDR 에스티메이터는 결국 어떻게 하냐면은 이 베이타 체크를 아까 그 좋은 거 2021 년도 거보다 더 좋은 거를 이제 써 가지고 이제 보통 이거는 그 일반화 선형 모형에서 이제 스코어 이퀘이션이라고 그러죠. 이제 이런 이퀘이션을 풀어서 얻은 이 베이타 햇을 이제 그 DDR 에스티메이터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DDR 에스티메이터를 가지고 이 텀슨 샘플링을 이제 사용하는 건데요. 지금 이게 그 DDR 에스티메이터입니다. 베이타 햇인데 이 기존 라운드에 있었던 그 베이타 햇을 가지고 정규 분포해서 이 여러 개의 그 베타들을 추출을 합니다. 그러고 그 추출한 베타 틸다와 X 이 정보를 이렇게 내적을 시켜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일종의 그 추정된 보상이죠. 그래서 그 보상 중에 가장 큰 거를 먼저 관측을 하고 그다음에 이 보상이 뽑혔을 확률이 어떤 감마보다 만약에 작다. 말하자면 뽑히지 말아야 할 선택지가 뽑힌 그런 상황인데요. 이럴 때에는 다시 한번 이거를 뽑아서 다른 RM을 뽑도록 좀 유도를 합니다. 이런 리샘플링 과정이 사실은 기존에는 없었다가 이제 추가가 된 부분인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좀 그럴듯한 뽑힐 확률이 감마보다 큰 애가 뽑혔다. 그러면 이제 그 R을 가지고 선택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럼 선택을 하면은 그거에 따른 어떤 보상이 또 이렇게 관측이 되겠죠. 그럼 그 보상을 아까 앞에서 정의했던 그 DR 이제 보상 물음표를 채웠던 그 보상들로 이제 다시 추정을 쭉 하고 이 베이타 T를 또 업데이트를 해서 다음 라운드에 또 이렇게 쓰는 그렇게 이제 하나씩 하나씩 돌아가는 그런 이제 알고리즘입니다. 여기 부분에서 아까 이제 리샘플링이 추가된 부분인데 이 리샘플링 때문에 사실은 좀 계산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이 파이 틸다라는 것도 원래 기존 방법들은 이걸 계산할 필요가 없는데 저희는 이게 감마를 넘나 안 넘나 알기 위해서 계산을 해야 되고요. 또 만약에 이 감마보다 작았을 때 이거를 또 다시 리샘플링 해야 되는 그런 이제 그 계산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컴퓨테이션이 많이 들어가지만 이게 사실은 실제 돌려보면 뭐 그렇게
계산량이 많아지지 않는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파이틸라 같은 경우는 아예 뭐 그 클로즈드 폼 솔루션이 있고요. 그러니까 클로즈드 폼 에스티메이트가 있고요. 그래서 바로 이게 계산하면 나오는 이제 그런 확수를 할 수 있고, 또 실제 리샘플링을 뭐 MT번까지 한다고 하는데, 실제 보면은 리샘플링을 뭐 한 번, 두 번 정도로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감마라는 값이 엄청 큰 값이 아니라 원 오버 그 선택지의 개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적어도 한 개는 뭐 이 원 오버 n보다는 크겠죠. 다 작으면 합해서 1 보다 작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한 개는 그런 애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쉽게 이렇게 뽑히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방법론을 좀 소개를 드렸고요. 실제 이 방법론의 이론적 결과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그 후회를 한번 후회 양이 상한이 어떻게 됐는지 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가정이고요. 보통 이 GLM 밴딧에서 이제 많이 이렇게 이 문제를 정말 풀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가정들로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근데 저희 이 연구에서도 이렇게 좀 쓰고 있는 그런 가정이 바로 이 X가 IID라는 것과 그리고 이 X의 어떤 그 코베런스 매트릭스가 positive definite하다. 이제 그런 그 가정을 이제 추가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뒤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IID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그 광고 같은 경우 이제 생각을 해 보면 이제 광고가 이렇게 매 라운드마다 이렇게 좀 동일한 분포화해서 이렇게 독립적으로 생성이 이제 된다고 할 수 있는 이유가, 광고 같은 경우도 뭐 스포츠에서는 또 스포츠가 또 나올 거고, 아니면 뭐 쇼핑에서는 또 쇼핑이 나올 거고, 그 X들은 어떤 비슷하게 계속 생성이 될 거고, 또 이전에 있었던 광고가 이전에 어떤 생성된 광고의 컨텍스트가 뭐 다음 라운드의 광고에 뭐 또 영향을 주거나 이제 그러진 않죠. 그냥 각각 광고대로 그때 튀어나오는 광고대로 선택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전체 그 X들의 셋 자체, 그러니까 뭐 Xi끼리 서로서로는 뭐 서로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라운드 타임별로 이 X 전체들은 서로 독립이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할 수 있다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고 이제 이런 가정하에서 저희 DDRTS의 리그레 바운드는 이런 꼴로 나옵니다. 보시면 이 P는 아까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의 로어 바운드인데요. 아이겐밸류 로어 바운드인데, 이제 P에 대해서 스퀘어 루트 정도로 이렇게 나오고, 만약에 그 가장 좋은 그 보상값이 두 번째 좋은 보상값보다 어느 정도 이렇게 차이가 쪼금씩 확률적으로 일어난다. 그러면은 이 선택 횟수에 따른 상한 후의 이 상한도 더 개선이 됩니다. 이제 이 t에서 로그 t로 바뀌어서 더 빠르게, 그러니까 더 어떻게 보면은 그 후회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또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둘 다 보시면 이 P라는 값이 있는데, 이 P라는 값이 사실은 그 보상 X의 차원하고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사실 이 P가 D보다 크기 때문에 이 바운드가 보통 그냥 스퀘어 루트 D보다도 큰 이제 그런 바운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어떤 연구를 했냐면, 이 P가 D가 되는 케이스를 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각 arm의 번째 arm의 어떤 marginal distribution의 density가 이렇게 하한이 그 하한이 있다면, 이제 볼 내용에서 이제 하한이 있으면 이러한 관계가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아까 앞에 B의 B가 되는 그런 파트고, 얘는 이제 그 어 이제 density의 lower bound가 되고요. 얘는 이제 아까 D는 X의 이제 차원이죠. 그래서 이거를 아까 이거의 인버스를 취하기 때문에 이거를 인버스를 하면은 이게 D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부등호 방향도 바뀌고요. 그래서 드디어 이 P가 D가 되는 그런 케이스들을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이 렘마를 이제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예시로, 만약에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다 그러면 이 B는 딱 D+2로 깔끔하게 되고요. 만약에 이게 좀 잘린 위에서 잘린 정교분포라고 하면은 이제 분산 차이 익스포넨셜이 있지만 결국에는 D에 대해서는 이렇게
선형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하에서는 저희가 이 DT 또 D 이렇게 이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증명을 했습니다. 음 이 바운드에 대해서는 사실 텀슨 샘플링에 대해서는 이게 이 로그 바운드는 사실 저희와 같은 가정하에서 이 로그 바운드를 증명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로그 바운드는 이제 최초로 증명된 텀슨 샘플링에 대해서 최초로 증명된 바운드고요. 그리고 요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퀘어 루트 D가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베스트 리그렛 바운드인데 그 리그렛 바운드를 이렇게 베스트 리그렛 바운드를 얻으면서 동시에 이제 데이터를 버리지 않는 그런 문제를 드디어 이제 해결을 했습니다. 근데 이 리얼 바운드가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었는가 그거에 대한 좀 설명이 있는데요. 일단 앞에서 아까 MT 그 이제 리샘플링의 최대 개수가 있는데요. 이 리샘플링이 이제 계속 실패할 수도 있지만 뭐 이 MT 최대 횟수를 늘리면 결국 아주 높은 확률로 리샘플링이 다 성공을 해서 감마보다 큰 애들을 뽑는 이제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데요. 만약에 그 리샘플링이 성공하면 이제 상한이 이렇게 이제 바운드 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뭐 증명 과정은 이제 페이퍼에 이제 나와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키 아이디어만 좀 이제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 DI는 이 추정량과 실제 그 값 보상 차이의 절대값을 이제 그러니까 그 에러 같은 거죠. 그런 절대값 차이를 의미하고 이 W는 어떤 그레인 매트릭스입니다. 그래서 이 그레인 매트릭스에 이렇게 노멀라이즈드 된 이 norm하고 에러 이렇게 두 개로 리그렛이 이렇게 리그렛이 이렇게 디컴포즈가 되는 그런 걸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거를 바운드하면 이거와 이 두 개를 바운드하면 되는 건데 이거를 테일러 전개로 이렇게 풀면은 좀 무시할 수 있는 텀하고 약간 이 선형으로 이 에러 텀에 이제 선형으로 나오는데 이 에러 텀이 뭐냐면 결국 저희가 실제 끼워 넣었던 보상과 실제 그 보상의 평균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거 절대값 취하면 이게 0이 된다고 보였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기대값이 0인 그런 확률 변수들인데요. 그래서 이게 딱 0이 되면서 이 한 텀이 0이 되면서 어 이 썸 자체가 말팅게일이 돼 가지고 얘도 이제 결국 그 스퀘어 루트 T 오더로 이렇게 바운드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뭐 그냥 그렇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근데 실제 기존 방법하고 비교를 해 보면 기존에는 그랜 매트릭스를 이제 아까 이제 저희는 이게 WT에서 이제 모든 i를 1 부터 n까지 다 더한 그랜 매트릭스를 썼는데요. 이 AT 기존의 방법들은 AT라 그래서 여기 보면 i가 아니라 AT입니다. 선택한 애들만 갖다 씁니다. 그래서 이 선택한 애들만 갖다 쓰면 문제가 뭐냐면요. 이거 아까 비슷한 텀인데요. 이거가 0이 안 됩니다. 이렇게 이 부분이 이게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AT 안에 이 A 타우들이 1 부터 A가 1 부터 T까지 있는데 내가 실제 선택해 왔던 그 값들하고 이 에러하고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빠져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말팅게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숨 로지스틱은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를 해결하기 위해 이거를 이퀄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 리지듀얼 Y를 몇 개를 버립니다. 그래서 이때 AT가 이 AT가 이 버리고 이제 이 AT가 이제 상관관계가 있는 리워드들은 다 버리고 서로 이 부분이 이제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몇 개를 이제 버리고 이렇게 문제를 푸는 그런 방법으로 이 스퀘어 루트 D 리글렛을 구했는데 음 이제 이 방법은 자료를 버려서 이 마팅게일을 만들어 가지고 증명을 했다면 저희 방법은 버리는 게 아니라 다 채워서 독립성을 가지고 말팅게일을 만들어서 이렇게 상한을 구하는 이제 그런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팅게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풀면은 요런 아까 그 에러를 이렇게 이제 바운드를 할 수 있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선택지의 개수가 이제 분자에 있습니다. 근데 결과에는 이게 없어졌는데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없어졌냐면 아 저희가 이 뒤에 곱해진 이 텀 있죠? 이거를
이제 또 바운드할 수 있는 새로운 그 부등식을 또 이렇게 개발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여기 보시면 이건 n이 분모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게 가능한가 보면은 이 WT가 또 한번 이게 모든 그 컨텍스트를 더하내기 때문에 이렇게 AT처럼 선택한 애들보다는 훨씬 더 아이겐 밸류도 크고 또 훨씬 더 이렇게 큰 값이기 때문에 이거의 이제 역행열이기 때문에 이 norm이 A를 썼을 때보다 훨씬 더 작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n이 밑으로 갈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작은 값으로 줄일 수 있는, 그래서 이게 다 그 컨텍스트를 선택한 것만 쓰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지 않은 것도 다 썼을 때 이렇게 좀 좋은 바운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그 다 이제 거기서 이렇게 나오는 좋은 결과들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이론적인 분석을 마치고요. 실제 실험 결과를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5가지를 비교를 저희가 해 봤는데, 이게 GLM에서 이제 그냥 일반적인 UCB, 일반적인 탐슨 샘플링,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가장 바운드가 좋았다고 하는 숲 로지스틱과 그거보다 이제 쪼끔 안 좋지만 비슷한 또 CBR 이 GLM이라는 알고리즘하고 저희 개발한 알고리즘 이렇게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선택지 개수는 10 개, 20 개, 또 정보의 차원은 20, 30, 최소 이제 최고 뭐죠? 결정 횟수는 10,000번으로 해서 5번 정도 반복 실험을 해 봤는데요. 결과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후에 상한의 어떤 누적인데 낮을수록 좋은 값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땡땡땡 돼 있는 게 이제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다 다른 이제 방법론들이고, 진한 선이 이제 저인데요. 다른 것보다 다 이제 모든 경우에서 좋은데, 여기 이렇게 치솟는 거 보이시죠? 이 치솟는 방법이 지금 이렇게 좀 너무 올라와 가지고 결국 잘라 버렸는데, 이 치솟는 두 가지가 뭐냐면 아까 이론적으로 좋다고 설명드린 숲 계열들, 숲 CB랑 숲 로지스틱입니다. 실제 얘네들은 자료를 버리기 때문에 추정할 때 그 자료를 막 버려 버리기 때문에 이게 보상도 제대로 모른 상태로 막 선택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안 좋은 그런 결과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저희 방법은 이론적으로도 좋으면서 동시에 이렇게 실용적으로 또 다른 기존 방법론보다도 이렇게 후회가 적게 되는, 선택을 정말 잘하는 이제 그런 알고리즘이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게 시뮬레이션만이 아니라 실제 자료에도 좀 조사를 이렇게 해 봤는데요. 여기 이 분야에서 좀 많이 쓰이는 좀 자료 중에 하나가 forest cover type data셋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거의 이제 60만 개 가까이 되는 관측 자료인데, 이게 32개의 정보가 있습니다. 이 32개를 이게 두 가지 나무 종류가 있는데, 이제 fir냐 spruce냐 그걸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해 가지고 그거가 이제 맞으면 1 이라는 보상을 얻고 그게 틀리면 0 이라는 보상을 얻는 약간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정보의 x의 차원은 이제 11 이고요. 그래서 과연 이 어떤 숲의 정보를 보고 이 숲에 제일 많은 나무가 스프루스냐 펄냐, 이거를 스프루스 퍼냐 아니냐, 이걸 이제 알고리즘이 학습을 하고 이렇게 분별을 할 수 있도록, 만약에 이걸 분류를 잘하면 1 이라는 걸 주고 아니면 0을 주는 그런 문제인데요. 이런 문제에서도 보시면 저희 알고리즘이 이제 가장 좋은 그런 이 결과를 얻었다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인 자료에서도 이렇게 실용성이 있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뉴스 기사, 이제 밴드 시점 이렇게 뉴스 기사에도 좀 잘 활용될 수 있는데, 야후에서 이제 해 주신 뉴스 기사 로그 자료를 가지고 또 이렇게 잘 이렇게 비교를 해 봤는데요. 이거는 이제 어 쪼끔 기존 앞에 부분이랑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이게 로그 자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저희가 이 실제 리그레스라는 걸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베타 스타라는 것도 모르고 실제 보상이 어떤지도 모르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알고리즘이 고른 것이 실제 자료의 로그하고 다르면 뭐 그게 이제 맞는지 틀린지 이런 걸 알 수가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라운드는 이제 빼고 다시 이제 다른 자료를 가지고 또 결정을 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어떤 알고리즘은 로그대로 맞추지만 어떤 알고리즘은 로그대로 못 맞추기 때문에 그 두 알고리즘을 비교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그레스로 하지 않고 여기서는 클릭 스루 레이트라고 해서 어 그 전체 이 횟수 시도 횟수 중에서 그 로그 데이터를 이렇게 맞춘 그런 이제 횟수로 이제 그 어떤 비율로 이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2011 년도에 이제 많이 이제 11 년도부터 사용된 이 자료에 대해서 사용된 이제 방법인데요. 음 이게 T에 대해서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숲10이랑 숲 로지스트는 아예 알고리즘 자체를 돌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맨 처음에 이 알고리즘을 세팅할 때 내가 언제까지 결정을 할 것이냐를 정해 줘야 이 알고리즘을 돌릴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알고리즘보다 저희 알고리즘의 어떤 장점이 하나 또 부각이 되는데 저희는 이 T를 몰라도 언제 끝날지 몰라도 얼만큼 결정해야 할지 몰라도 이 알고리즘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돌릴 수 있는 알고리즘대로 이렇게 돌려봤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 이게 높을수록 좋은 숫자입니다. 클릭 스루 레이트는. 그래서 저희가 다른 알고리즘보다도 훨씬 분포적으로 봤을 때에도 훨씬 더 이렇게 잘 어떤 그 추천을 잘 해 주는 이제 그런 결과를 이렇게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결론으로 저희 DDRTS나 알고리즘은 이 D에 대해서 스퀘어 루트인 그런 첫 알고리즘인데요. 자료를 버리지 않고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첫 스퀘어 루트 D의 이제 알고리즘입니다. 그리고 만약 마진 컨디션이라는 게 더 부각이 되면은 이 가정이 성립한지 안 한지 이 여부는 몰라도 괜찮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성립하면은 이거는 이제 로그 그 T에 대해서 라지 T에 대해서 로그까지도 내려가는 이제 그런 그 알고리즘이 됩니다. 네, 탐스 샘플링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개발된 알고리즘이고요. 그리고 이 모든 좋은 결과는 결국 아까 물음표 관측하지 않은 그 물음표의 어떤 그 보상들을 이제 미싱 데이터 방법을 써서 채워서 X도 다 쓰고 Y도 다 쓰는 네, 그런 에스티메이터를 썼기 때문에 에스티메이터가 이제 새로운 어떤 그 이론 방법들을 썼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요. 실제 이제 실험에서도 이제 이 실용적으로 좋은 그런 이제 결과를 네,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규모 데이터 세트의 경우 그쵸. 계산 비용이 들 수 있는데 그 부분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인데요. 아까 저기 그 리세 사실은 더블 로버스트보다는 저기 이 리샘플링 부분입니다. 리샘플링 부분이 어디였냐면 이 알고리즘에서 원래 이 while 이 부분이 원래는 기존 알고리즘들은 이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없기 때문에 이제 이거 넘어가고 바로 여기서 고르고 바로 넘어가는데 저희는 이게 생겨서 이제 계산이 좀 생긴 건데요. 근데 이 계산이 실제 왜 별로 이렇게 규모가 들지 않냐면 이 두 가지 점에서 이게 이 파이 틸다가 감마를 넘나 안 넘나를 알려면 이걸 실제 계산을 해 봐야 되는데 이걸 계산하는 비용하고 그리고 이 리샘플링을 성공할 때까지 뽑는 그 두 가지 계산의 비용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 돌려봤을 때 이 감마라는 이 넘어야 하는 확률 값이 좀 아주 작기 때문에 실제로 리샘플링을 막 뭐 엄청 많이 하진 않고요. 한두 번에 거의 웬만하면 끝나고요. 이 파이에 대한 계산도 거의 이제 공식이 아예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쪼끔 계산하면 바로 끝나는 정도로 빨리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계산 비용이 많이 들지 않다고 이제 말씀을 예 드렸습니다. 네네. 감마보다 작은 알만 선택된다면 아 그 익스플로레이션이 부족해서 네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좀 감마가 작을 애들도 좀 뽑아 줘야 되는데 그런 애들을 이제 아예 안 뽑아 버리면은 또 이렇게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근데 사실 맨 처음에는 그러니까 아예 극단적인 예로 처음은 t가 이제 만약에 1 이라고 하면은 여기가 0이 되면서 이게 0이 됩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그때는 아예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유니폼하게 뽑는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뭐 다 감마보다 이제 그러니까 다 그 1 분의 n이기 때문에 이제 감마보다 커서 그러니까 1 over n보다 1 over n으로 이렇게 다 뽑는 그런 상황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계속 그렇게 좀 하다가 배워 보면서 1 over n보다 작다는 거는 사실은
뭔가 유니폼하게 뽑는 것보다도 못한 이제 그런 애들로 점점 이제 취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제 생각에는 이게 문제라기보다 오히려 쪼끔씩 쪼금씩 엘리미네이션을 해 주는, 정말 진짜 아닌 것 같은 애들을 엘리미네이션 해 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실제 알고리즘을 돌려볼 때는 exploration이 부족하다는 느낌은 이제 들진 않았습니다. 예. 네. 이거 참 네 좋은 질문인데요. UCB의 적용이 이대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까 그 보시면 이 파이가 0 보다 커야 되는, 그래서 사실 톰슨 샘플링을 써도 그 프라이어가 가우시안이 아니면 또 못 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0 이라는 가정이 있어 가지고 UCB에 쓸 수 없는데요. 근데 이제 그 이번 2023 년도에 제가 이제 이게 저희 교수님이 이걸 질문을 하셔 가지고요. 똑같은 질문을 하셔 가지고 "어떻게 좀 안 되겠냐. UCB로 안 되겠냐. 확장이 안 되겠냐." 이제 계속 하셔 가지고 이번 2023 년도 그 4 월에 또 다른 그 AI 스탯 학회에 UCB에 적용한 걸 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페이퍼 혹시 그 이메일로 문의 주시면 이제 보내 드릴 수 있는데요. 얘랑 좀 많이, 그러니까 공식 같은 건 좀 비슷한데 이 A의 분포를 좀 어떻게 새롭게 하는 그런 방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UCB에 이대로는 적용이 불가능하지만 쪼끔 바꿔서는 가능하다는, 네,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게 밴딧 전체에서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그 아까 이제 제가 그 뉴스 광고 추천 이렇게 드렸는데요. 보여 드렸는데 거기에 이제 예를 들면 일단은 기존 어떤 그 기존의 그 사용자들이 준 피드백 자료, 로그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로그 자료를 가지고 그 어떻게 보면 그 로그 자료를 가지고 이제 보통 이렇게 리얼 이밸리에이션을 하는데요. 그 참 이게 다시 이렇게 좀 더 명확하게 좀 답변을 드리면 맨 처음에 학습할 데이터라는 건 사실은 이게 그 쪼끔 복잡한 얘기긴 한데 우선은 데이터는 이 알고리즘이 선택을 하면서 얻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라운드에 선택하면 그때 Y를 얻고요. 또 두 번째면 두 번째 Y를 얻고요. 그러니까 처음엔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이 알고리즘은 이제 선택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실제 그 선택이 맞는가 잘한 건가 아닌 건가 그걸 모르잖아요. 근데 잘한 건가 모르는 건가 그거를 이렇게 그 판단해 주는 기준이 뭐냐면 옛날에 그냥 아무렇게나 해 봤던 그런 자료를 가지고 이 알고리즘이 잘했냐 못했냐를 결국 이렇게 보는 약간 그런 식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밴딧이 약간 실제를 적용을 할 때 데이터를 어디서 어떻게 구하는가 그 문제가 사실 지금까지도 좀 난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정확하게는 잘 못 드리고 있지만요. 좀 아직 해결해야 될 숙제라고, 네,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네. 네네.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네, 맞고요. 랜덤리스 어떤 식으로 주시는 방안, 이게 네, 사실 이게 그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 페이퍼에 쪼끔 있는데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그 여기 보면 AT라는 아까 그 실제 이 알고리즘이 뽑는 AT가 있죠. 이 AT가 아니라 또 다른 이 또 AT가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새로운 확률 변수를 생성을 해냅니다. 그래서 그 확률 변수도 1 부터 n까지의 값을 가져야겠죠. 그래서 그걸 뭐 A tilde라고 부르면 A tilde를 이렇게 생성을 해서 그 A tilde가 만약에 실제 그 알고리즘이 뽑은 A와 같으면 이 더블 로버스트를 쓰고요. 만약에 그 A랑 같지 않으면 그냥 그때는 이 더블 로버스트를 쓰지 않고 그냥 선택된 자료만 가지고 쓰는 그런 방법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알고리즘 자체가 더블 로버스트를 쓸 것이냐 말 것이냐가 랜덤리스로 결정되는 이제 그런 알고리즘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랜덤리스를 이렇게 줘서 더블 로버스트처럼 만들어내는, 정확히는 더블 로버스트가 아니지만 그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기법이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게 아마 제가 계속 이 순차적 알고리즘을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 이제 앞에서 보여드린 그 물음표 테이블은요, 사실 이게 그 contextual bandit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강화학습 있죠. reinforcement learning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밴딩 문제를 지금 reinforcement learning까지 확장하고자 하는 연구를 벌써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거를 이제 하고 그래서 지금 좀 정신이 없습니다 사실. 그거를 워낙에 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이 문제를 이런 문제를 누군가가 만들어 주시고 알고리즘을 풀면 저는 또 미싱 데이터를 써 가지고 또 다르게 또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을 갖게 된 거기 때문에 이게 순차적 의사결정 문제에 대해서 다 이거를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차적 의사결정이 이게 밴딧만이 아니라 강화학습도 있고 뭐 더 이렇게 좀 더 많은 그런 세팅들이 있는데 그 세팅마다마다 다 이 물음표를 채워 가지고 문제를 더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있어서 아마 저는 계속 이 물음표를 채우는 연구를 하지 않을까 이게 생각이 들고요. 그것만 해도 좀 몇 년 막 좀 많이 연구할 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도 하고 있고요. 뭐 그래서 좀 더 확장하자면 제 연구가 아마 보셨겠지만 굉장히 좀 수식이 많습니다. 이론적으로 이렇게 좀 많이 푸는 게 많은데요. 그래서 좀 이거를 이론적으로 좀 규명을 하는 이제 그런 연구를 계속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좀 연구 설명이 좀 부족하긴 하지만 하여튼 이거랑 되게 많이 비슷하게 의사결정 문제를 다 이렇게 좀 풀어보고 개선하는 이제 그런 연구를 좀 계속 앞으로도 진행하고자 하고 지금 저희 콜롬비아 대학에 제가 작년 9 월에 이제 왔는데요. 지금 교수님이 이렇게 매 그 컨퍼런스마다 한 3 개월, 4 개월마다 컨퍼런스가 있는데 매 컨퍼런스마다 "이거 풀어보자. 저거 풀어보자." 자꾸 이제 하셔 가지고 아마 한동안은 여기 좀 붙잡혀서 계속 연구를 하게 되지 않을까. 이제 예. 적용 분야가 되게 많아서 그런 기대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뭐 하여튼 발표 일단은 이제 어려운 발표인데 사실은 되게 이론적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많이 와 주셔서 또 참석해 주셔서 일단은 감사를 드리고요. 쪼끔 이제 사실 이제 풀 문제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쪼끔 이렇게 어 문제를 또 제시해 주셔도 되고요. 또 여기에 혹시 그게 이런 뭐 미싱 데이터 이런 거 적용할 수 있냐, 또 이렇게 통계적으로 좀 풀 수 있냐 이런 거가 좀 궁금하시다면 얼마든지 저의 이제 문제 이렇게 그 메일 보내주시면 저도 문제 세팅을 좀 보고 '아 이렇게 또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뭐 자문이나 아니면 답변을 좀 드릴 수도 있고 또 저도 그런 좀 상황을 보면서 '아 이렇게 이러한 문제를 사람들이 풀고 싶어 하는구나.' 이제 고거를 더더 배울 수 있어서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오늘 제가 참석자분들의 그 목록을 좀 봤는데 절반 이상이 회사에서 오셨더라고요. 근데 회사에서 오신 분들한테 물론 이제 회사에서도 이런 연구를 하다가 가신 분들도 있겠지만 솔직히 회사에서 오신 분들한테 이렇게 막 수식 너무 이렇게 많이 드려서 쪼끔 제가 '아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생각이 좀 있는데 근데 이제 회사에서 오신 분들에게는 제가 배워야 될 게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저는 학교에서 이제 이렇게 막 수식만 써본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실제 그 고객님들이 특히 실제 필요한 문제가 뭘까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좀 실제 현장에서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고 혹시 이거를 풀 수 있는가를 이렇게 여쭤봐 주시면 저도 '아 이런 걸 고민을 해야 되는구나.'를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혹시 메일 통해서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풀고 싶어 하는 문제가 이러이러한 건데 할 수 있냐 이런 메일을 많이 보내 주시면 저도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점 좀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